영원한 역사, 변치 않는 국가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후세에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역사도 찬란한 업적을 뽐냈던 국가도 언젠가는 멸망하며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마련이다. 쉽게 잊혀지기에 후손들은 각종 문화재와 사료를 간직하며 찬란했던 선조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이다. 한때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존재했던 경희궁은 오늘날 그 흔적을 찾아보기 무척 힘들다. 몇 남지 않은 경희궁의 흔적을 찾다 보면 역사의 중요성, 그리고 그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들게 된다. 경희궁은 광해군 10년에 건립한 이후 10대에 걸쳐 임금이 정사를 보았던 유서 깊은 궁궐이다. 서쪽에 자리했기 때문에 서궐, 세문동 대궐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희궁은 7만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98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 경복궁, 창경궁과 함께 3대 궁으로 꼽힐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었다. 덕수궁,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과 함께 5대 궁궐로 불렸는데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철저하게 파괴된 궁이다. 그나마 초석과 기단, 그리고 뒤쪽에 울창한 수림이 남아있어 당시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100여 동이 넘었던 전각 중에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0여 동이 채 안 된다. 덕수궁과는 홍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경희궁터는 사적 제271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희궁의 본래 이름은 경덕궁이었지만 경덕이 원종의 시호인 경덕과 음이 같다고 하여 영조 때 이름을 바꿨다. 경희궁에서는 숙종이 태어났고 현재도 남아있는 숭정전의 앞 숭정문에서는 경조, 정조, 헌종이 즉위했고 숙종, 영조, 순조가 경희궁에서 승하했다. 경희궁이 들어서기 전 이곳에는 원래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의 집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경희궁의 자리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광해군이 그 터를 몰수하고 궁궐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법궁은 정궁으로 임금이 실제로 사는 궁궐을 뜻한다. 이에 반해 이 궁은 행궁이라고도 불리며 비서나 요양을 위해 임금이 잠시 머무는 곳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법궁은 실제 살아가는 집을 뜻하는 것이고 이 궁은 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희궁은 전형적인 이궁이었다. 궁궐토로는 비좁은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경희궁은 최대한 실용에 맞추어 전각을 구성했다. 이 또한 형식의 얽매임이 덜한 이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실용적인 경희궁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전체적인 건물 배치이다. 본래 궁궐은 출입문과 정전, 내전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희궁은 정문이 오른쪽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외전과 내전이 나란히 놓여 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경복궁이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면서 경희궁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자리에 일본인 학교인 총독부 중학교를 세운다. 조선인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지니고 있는 궁궐을 파괴함으로써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려 한 것이다. 해방 후에도 경희궁은 순환을 면치 못한다. 서울시는 경희궁터를 매입하면서 그곳에 복원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울 역사박물관을 건립해버린다. 그 결과 궁궐터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고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지금은 자리를 옮긴 서울 역사박물관의 동쪽 입구를 보면 예전 명당수가 흘렀던 금천교가 깔끔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 경희궁 내의 자리가 많이 옮겨지고 주변 경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천교는 조금 생뚱맞은 자리에 조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금천교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쓸쓸함이 밀려든다. 경희궁에서 그나마 제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물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건물이 하나 있으니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이다. 서울 역사박물관을 지나 오른쪽 언덕을 오르면 정면 3칸, 측면 2칸에 우진각 지붕을 얹은 제법 웅장한 건물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바로 흥화문이다. 흥화문은 죄인 신문이나 친국, 교서반포, 구휼, 문정 등이 행해졌던 경희궁의 전문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어 있다. 창건 당시의 모습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는 흥화문이지만 여기에도 아픈 역사와 후손들의 어리석음이 남아있다. 흥화문의 본래 자리는 경희궁터의 동남쪽 방향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방문사 정문으로 옮겨진 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본래 흥화문은 경희궁의 동문으로 흥화문 이외에도 왼쪽에 흥원문, 오른쪽에 계양문, 서쪽에 숭의문, 북쪽에 무덕문이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오직 흥화문뿐이다. 아름답게 꾸며진 흥화문이지만 역사의 아픔을 알고 나면 그 아름다움도 퇴색하고 만다. 경희궁의 정문이 아니라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의 정문 노릇을 하고 있는 흥화문, 그 모습이 서글프게 다가왔다. 숭정문은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을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문으로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바라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숭정문에서는 역대 왕들의 즉위식이 열리기도 했다. 이는 상황의 승하시 정전이 아닌 정전의 문에서 즉위해야 한다는 예법 때문이었다. 경종, 정조, 헌종이 숭정문에서 즉위식을 했다. 문 앞에는 해태와 봉황의 석조상이 자리하고 있다. 해태는 전설 속 신수로 화재나 재앙을 물리쳐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봉황은 임금을 상징하는 동물이기에 왕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조각이 남아있다. 숭정문을 지나면 경희궁 내 정전이자 임금의 직무공간이기도 했던 숭정전이 나온다. 숭정문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알 수 없는 위험이 은연중에 뿜어져 나오고 있는 듯하다. 광해군 8년에 세워진 건물로 남양한 경사지에 축대를 조성하여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짝지붕 건물이다. 경희궁 내의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숭정전 역시 일제에 의해 굴욕적인 역사를 겪게 된다. 1926년 조계사로 팔려갔던 것이다. 비극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한 번 이건되어 동국대학교 군회로 옮겨졌던 것이다. 현재는 정각원이라는 이름의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희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전이 이건되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던 임금과 신하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겪어보지 않은 내가 차마 짐작하기도 어려운 아픔이었을 것이다. 현재의 건물은 1990년대에 복원한 것이다. 2층 월대 중에서 상월대의 답도는 봉황, 하월대의 답도는 공작문의인데 각각 정각원과 숭정전에 나뉘어져 남아있다. 숭정전 측면으로 나오면 자정문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자정문은 말 그대로 자정전 앞에 있는 문으로 높은 계단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로 고개를 들어 쳐다보게 되어 있다. 자정문을 지나면 편전인 자정전이 보인다. 편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정사를 의논하거나 경연을 여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곳으로 자정전 역시 개인 집무실로 사용되고는 했다. 자정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 형태로 주심포 양식으로 복원되어 있다. 숭정문, 숭정전, 자정문과 함께 중심축을 같이 하고 있다. 자정전이 편전이라지만 오직 편전의 기능만 했던 것은 아니다. 숙종이 승하였을 때는 빈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고종의 어진과 위패를 보관하기도 했다. 현재의 자정전 내부에는 별다른 가구나 구조물이 놓여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달랐을 것이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업무를 봤던 철종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까? 임금들의 고민과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숭정전에서 좌측으로 나 있는 현문을 들여다보면 왕실의 사당으로 알려져 있는 태령전을 볼 수 있다. 태령전은 영조 시기에 건립된 건물로 영조와 관계가 깊은 전각이다. 영조는 경희궁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한 왕으로 태령전 역시 영조가 직접 명하여 건립한 것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한때 고종의 어진을 모시기도 했다. 현재는 영조의 어진을 봉안하고 있는데 영조가 살아있을 당시에 어진을 모셨다고 한다. 영조가 승하한 후에는 혼전으로 사용되었다. 태령전 측면,
자정전 뒤편에는 광해군이 경희궁을 세운 연유가 되기도 한 기이한 모양의 바위가 하나 자리하고 있다. 바로 서암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이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광해군은 창덕궁이 흉궁이라 하여 입궐하기를 거부했다. 해서 새로이 궁궐을 만들기로 마음먹는데 인왕산 아래에 왕기가 서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궁을 세우니 그곳이 바로 경희궁이다. 서암은 본래 왕암이라고 하여 왕의 기운이 서린 바위라고 하였다. 신기하게도 광해군은 이 바위 때문에 당시 이복 동생인 정원군의 집을 빼앗아 궁을 지었는데 결국 정원군의 아들인 인조가 왕이 되고 말았다. 숙종 때 상스러운 바위라는 뜻의 서암으로 고쳐 불렀으며 서암 밑으로는 영조가 아꼈다는 영열천이라는 안반수가 흐르고 있다. 옛것의 모습을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경희궁에서 그나마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 사적 제271호로 지정되어 있는 황학정이다. 황학정은 갑오개혁으로 폐지된 궁수를 되살리기 위해 고종이 경희궁 안 회상전 북쪽에 세웠던 사정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희궁이 헐리면서 황학정 역시 이건되고 만다. 그래서 현재는 사직단 뒤 인왕산 동쪽 비슬 언덕에 자리 잡게 되었다. 황학정 건립 당시 고종이 남긴 말을 곱씹으며 황학정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활이 비록 조선 군대의 무기에서 해제되었어도 국민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궁술은 장려해야 한다. 황학정을 짓고 그곳에서 국궁을 즐기던 고종이 진정으로 쏘아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활쏘기를 통해 쓰러져가는 조선의 전통과 우리 민족의 얼을 찾아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경희궁은 조선 5대 궁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슬펐다. 7만여 평에 이르던 부지는 점점 커져가는 도시에 갉아먹혔고 그 안을 꽉꽉 채웠던 정각들은 이제 흔적도 제대로 찾기 힘들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광복이 된 지 60여 년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 줄기차게 앞만 보며 개발만 부르짖지는 않았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과거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우리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역사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경희궁.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